자, 지금 이제 10분 정도 걸렸는데요.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의 진행은 대회사 대비 소개 결과 보고 이어서 다른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진행을 통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개방이 됐는데 요즘에 갑자기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독병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시점에 불편하시더라도 오늘 설명이 끝날 때까지 말씀을 꼭 참여해 주셔서 들고 드리면서 오늘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의 사회를 맡고 또한 진행을 하고자 하는 주식사 위치운동에 소속되어 있는 김경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15번동 691번지 691번지 699번지 7번지론에 가족대 종교사업을 추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종료하는 특례법 등법 시행령 등법 시행규칙 시행규칙과 도시조합령 정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따라 토지주정 수단들의 가족대 종교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앞으로 진행해 나갈 종교사업의 첫 안초인 조합적인 동조 직무를 위한 절차를 제공하는 것이니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통해서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설명 저는 켜보세요. 자, 설명에 앞서서 내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국민의힘 부천병 소사 진단위원장님이 자리하셨습니다. 예. 박수 한번 보내주셔서 같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인사 주시면 많은 힘을 주신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어서 부천시 의원님이신 이상열 의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법무법인 해안의 이승훈 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이어서 배정환 세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유민건축의 이현재 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자, 법무법인, 세무사 왜 여러분을 소개했습니까? 이분들은 앞으로 여러분이 이 사업을 통해서 발생될 수 있는 법적인 문제, 세금 문제 이런 분들을 상담하고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설계상으로 영상을 보시겠는데요. 아파트가 뭐 내동 두동 이렇게 해서 연결되어 있는데 구역별 두동씩 설계가 돼서 아파트 올라간다고 이해를 하시고 4개 구역 관련된 영상을 지금부터 감상하시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설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을 시작을 해서 보여주시죠. 이어서
지역 개발을 위해서 30개에 의한 영상물을 보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또 이 사업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부천 단협위원장 국민의회 최완식님에게 인사 말씀을 여러분에게 올리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이 지역의 당협위원장입니다. 옛날에는 이 소사구라고 했는데 지금에는 부천시 갑을병청 하는데 이 부천시 병 지역이 소사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옛날로 치면 소사구 지구당위원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최완식입니다. 부천의 가로정비가 200군데가 넘는 곳이 진행되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여러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사구의 특히 원도심 지역이라서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육주항도 저희가 가봤고 또 진행하고 있는 데 가봤고 지금 저희 주민총회를 하는 설명하는 데도 가봤고 여러 군데 봤는데 일상 요즘에 말씀드리면 부천시가 5군데를 발표한 그 공공복합도시 발표한 곳이 있죠. 그런 복합도시에 있는 내용들과 우리 가로정비 조금 성격은 다르긴 하지만 공공이란 마음으로 이렇게 그 사업을 봤을 때 복합 공공도시에 부천시가 하는 것 같은 데는 보면은 특화 그 사업이라고 해서 특례법에 의해서 한 3년 정도를 한시적으로 특례를 적용하는데 지금 이 가로정비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조금 법적으로 좀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부족하죠. 저희가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이하던 민이하던 특례법 적용은 같아야 된다. 누가 관이할 때는 자기들은 스스로 하는 걸 특례법으로 한시적으로 하면서 법을 좀 완화시켜서 득되는 것처럼 하고 민이하는 거에 대해서는 득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밑으로다 좀 낮게 만들고 이렇게 되면은 무슨 이게 공공이라고 그 관이라고 할 수 있겠냐.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고요. 또 국토위 쪽에 연결되어 있는 의원님들한테도 저희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가로정비 사업이 지금 여기 저도 지금 보니까 몇 개 동이던데 보통 가로정비는 그 지역이 작지 않습니까? 한 10,000해배 정도, 10,000평방미터 정도 이하고 근데 여기는 보니까 상당히 많아서 기록을 보니까 한 3만 가까이 되는데 그죠? 이제 연접해서 한다는 이거 상당히 물론 연접을 하니까 멀리서 오면 단지가 크니까 보기가 좋죠.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관이 나서서 좀 돕는 자리에 좀 더 빠르게 좀 사업 허가를 좀 더 쉽긴 하지만 가로 정도에 쉽긴 하지만 그래도 좀 검토를 할 때 좀 적극적 검토를 해서 그 하나하나 보면서 깎고 시키지 말고 토탈로 좀 받아라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원래는 법상 간선 시설이라고 해서 이런 외부에서 오는 가스공사 그 다음에 상하수도 공사 이런 거 외부 거는 사실은 관여해야 되는데 이런 걸 떠넘기고 사업 주체에다가 떠넘겨서 강제로 시키기도 하고 이런 것 자체에 인해서 결국은 사업성에서 부족해지잖아요. 그래서 주민의 불리하게 하지 마라. 주민의 이득을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관이 도울 수 있는 거 다 도와라. 이런 것이 저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역에 있는 것이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저희도 좋은 일이기도 하고 주차장도 그로 인해서 좀 더 원활하게 확보될 것이고 아주 지역 발전에 좋은 일이긴 한데 혹시 가시는 길에 염려되는 관에서 문제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뭐 시의원도 같이 왔지만 해당 시의원들 통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주장할 거고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는 관이하는 사업에 대한 그 질의응답의 내용도 다 자료를 받았고 이 가로정비하는 내용도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다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불편사항을 우리가 이쪽에 있는 정치권도 나서서 도와야 된다. 첫째 주민의 이득이 먼저다. 그리고 주민의 집이 좋아야 된다. 물론 사업도 득이 돼야지 하지만 첫째 득은 사업 주체인 주민이 먼저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적극 도울 것이고 그러한 불편사항이 있다면 우리도 나서서 같이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좋은 사업 잘 되시고 오늘
눈이 많이 와서 걱정도 됩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계시다는 것 정말 잘 되자고 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이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또 이해 잘 지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이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녹음이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당협위원장님도 이 사업을 위해서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반드시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어서 이상열 의원님 잠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상열 의원입니다. 예, 지금 가로주택이나 재개발, 재건축 아주 붐이 일어나가지고요. 굉장합니다. 근데 부천시는 다 아시다시피 인구 밀도가 대한민국에서 서울하고 삐까삐까할 정도로 제일 높은 곳입니다. 인구 밀도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이 사는데요. 제일 애로사항이 많은 게 우리 공동이나 도강동 같은 경우에 원도심인데요. 여러분 다 느끼시면 주차 공간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고, 여기 공용 주차장이 있는데 이게 부천시에서 제일 많이 대기 있는 주차장이에요. 그만큼 주차 공간이 신곡, 건동, 본인동에는 없다는 얘기죠. 네. 저도 가끔 그 민원이 와서 오면은 저녁에는 차를 못 대고 비빔비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야, 의원이 되면서 건동에 진짜 뭐니 해도 주차장 먼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사실 계속 이제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확장시키는 쪽에서. 근데 더군다나 이 가로주택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애로사항이 좋은 주택도 짓지만은 또 주차 공간이 활용한다는 것에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풀리시겠습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옛날 공원본동 살다가 차를 못 대가지고 제가 이사를 아예 가버렸어요. 저녁에 차를 못 대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주차 공간에 대한 게 얼마만큼 애로사항이 많은지를 제가 느끼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하시는 일에 이 그 사업에 대해서 이게 또 이제 일반 재개발이나 재건축보다는 대략적으로 한 절반 정도는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기간이 보통 재개발 재건축 한 10년 간다는 분들은 한 5년 정도만 보면은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혹시나 좀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관하고 연결되는 부분에서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 협조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날씨도 춥고 연말 다 되는데요.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며 오늘 연말 잘 정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의원님하고 당협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힘을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까 그 당협위원장님께서 외부인입공사, 즉 수도관, 이런 하수도관, 이게 원래는 조합원들이 그 선을 끌어와야 돼요. 원래는 사주체가. 근데 관에서도 한번 끌어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다는 말씀하셨고, 또 관에서도 한번 그런 자금들을 투입을 해서 사업가 주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익이 더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반드시 하셨습니다. 그래서 녹음되어 있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분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정말 배를 많이 써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지금부터 어떻게 설계가 됐는지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 설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이사님을 단상으로 모셔서 설계를 집중적으로 고민하시고 또 어떻게 설계를 함으로써 여러분의 이익이 많이 발생되는지 이 대해서 설계하신 이영재 이사님을 단상으로 모시고 설계를 설명 듣겠습니다. 자, 시작하시고 넘겨주십시오. 예,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건축의 이영재입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일단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계획 설계, 기획 설계, 실시 설계, 중간 설계, 설계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기획 설계로
이 사업장이 과연 그 사업을 함에 있어 사업성이 나오고 갈 수 있는 현장인지를 먼저 저희가 검토합니다. 그럴 때는 뭐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걸 듣는 게 아니라 저희 경험상 일단 가장 이익을 낼 수 있는 설계안이 무엇일까 그걸 고민하고 일단 계획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계획해서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됐을 때 이렇게 설명회를 하는 자리인데요. 일단 저희가 계획한 가장 큰 거는 이 경기도에서 부천시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가장 먼저 실시했으며 지금도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도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 사업성을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실제로 그 부천시의 조례를 보시면은 저희가 이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아파트를 건립할 때는 230%까지밖에 못 짓게 돼 있지만은 그 건축법에서 리모델링이 가능한 구조라는 것을 도입했을 경우에는 그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국제법에서 할 수 있는 250%까지 짓게끔 돼 있다 보니까 그거를 도입해서 저희가 일단 250%까지 올렸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작은 땅이 250%라는 설계를 다 한다는 게 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설계가 가장 중요한 거는 북쪽에서 일정 거리를 무조건 띄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해가 남쪽에서 비치기 때문에 저희 건물로 인해서 북쪽에 그 일조 피해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거리가 있다 보니까 보통 배치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단지와 같게 일자로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에서 낮아지는 거예요. 띄어야 되죠. 근데 이렇게 일자로 형성된 배치를 했을 때는 250%를 다 못 찾아먹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저 보시면 간혹가다 그 네모박스 위에 조금씩 49제곱미터라고 해가지고 투룸짜리 아파트들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걸 보시면은 밑에 층에보다 층수가 한 절반 정도로 낮지만은 그 작은 규모를 선호하든지 수익성을 창출하기 위해서 작은 규모의 아파트도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250%까지 맞춘 거고요. 현재 설계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임의대로 한 거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형 때도 저희가 저희 임의대로 맞춰서 59, 84, 49 이렇게 세 가지 평형대만 적용해서 설계를 했지만은 뭐 74, 72, 76 중간 평형도 원하시는 분들이 발생하실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이제 그런 원하시는 분이 세 분이기 때문에 반영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은 도입되기가 어려운 게 아파트의 특성상 한 개의 타입을 도입할 때 15층이라고 그러면 15세대는 무조건 올려야지 가능한 부분이다 보니까 앞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원하신다든지 아니면 필요하신 게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드리고요. 오늘의 설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영이 됐다.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오늘 말씀드려봐야 다음에 또 바뀌고 하다 보니까 상세한 내용은 다음에 사업이 진행될 때 단위대지라든지 유니트라든지 더 자세한 걸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셨고요. 먼저 이 유인물을 받으셔가지고 한 번 더 다 붙였을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든지 물어보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은 간편하게 답변 드리는 걸로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평면도 나왔는데요. 우리가 흔히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성 검토를 먼저 합니다. 우리 구역이 이 사업을 했을 때 과연 사업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영종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산가액을 평가했을 때 100이라고 봤을 때 1억을 평가하면 재산가 1억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영종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검토해 보니까 그 영종률이 대략적으로 비례율이 한 130%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즉 평가금액이 1억이면은 1억 3천을 인정한다는 비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즉 사업성이 좋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 가설계획은 사업이 진행되면 여러분들한테 안케이드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해서 어떤 평형 몇 평짜리 원하십니까? 하고 조사를 다 합니다. 조사에서 그 평에 따라서 여러분 의견을 100% 반영한 설계안이 나중에 확정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반드시 이건 가설계고 향후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확정된 설계안을 확정할 것이다. 100%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들어가시죠.
우리가 이 가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좀 전에 제가 회의 시작 전에 설명 전에 그 재개발 재건축은 10년에서 한 15년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로태 정비 사업은 절차가 상당히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예, 추진위원회를 처음에 구성하는 것은 재개발이고 가로태 정비 사업은 그 절차를 없애고 연봉부여를 받아서 동의율이 80%가 충족이 되면 그 80%를 가지고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 겁니다. 이것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특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기본은 구역 외곽의 도로가 6m를 확보하는 구역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그 규정에 맞게끔 구역을 확정해서 4개 구역을 연접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조합설 인가가 나고 나면은 다음 단계가 사업세 인가, 그 다음 단계가 가르치면 인가를 받는 기간들이 소요가 되는데 이 또한 같이 합니다. 사업세 인가와 가르치면 같이 함으로써 기간을 상당히 단축을 시킨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654번지가 하나 떨어져 있죠. 그 다음에 691번지, 694번지, 695번지, 699번지 요 4개 구역을 묶어서 가는 이유 하나가 뭐냐면은 만약에 654번지 같이 하나만 갔을 때 건설회사가 참여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메이저, 즉 브랜드가 있는 회사를 참여를 잘 안 한다는 겁니다.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래서 면적 개발을 통해 가지고 약 700세대 정도를 그 구역을 개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1위부터 20권에 있는 일군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시공사들이 공사비에 대한 개념을 면적 개발을 통해서 공사비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역을 면적 개발을 통해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잠깐 그거 좀 해주세요. 예. 여기에 이제 가설계를 한 게 49회배, 59회배, 84회배. 과거에는 아파트를 시초가 몇 평이라고 나왔는데 요즘 법적으로 평으로 표기할 수가 없고 회배로 표기하다 보니까 84회배라는 거는 평형으로 얘기해서 34평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59회배라고 하는 거는 평형으로 24평을 얘기합니다. 또 49회배라는 거는 21평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설계를 3개를 만들었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입주할 때 부담되는 게 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평형을 3가지 타입으로 설계를 함으로써 여러분이 입주할 때 부담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3가지 타입을 여러분에 제공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반면에 과거에 아파트는 복도식으로 했을 때는 그 21평짜리가 정말 좁죠. 그래서 요즘에는 엘리베이터 딱 내리면 2세대밖에 안 나옵니다.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서 딱 내리면은 2세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 복도식에 대한 면적을 다 아파트로 흡수하는 거예요. 21평짜리를 하더라도 실적으로 문 열고 딱 들어가면은 25평형에 대한 그런 개념의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24평짜리도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갔으면은 약 한 28평대 정도에 또는 30평대에 대한 공간이 확보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33평도 마찬가지입니다. 문 열고 딱 들어갔으면은 약 38평 정도의 공간이 확보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설계를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단지를 연접 개발을 통해서 갔을 때 이득이 뭐냐? 한 구역만 갔을 때 우리가 그
그 공간 배치를 했을 때, 공간 배치를 했을 때 모든 그 환기 시설을 집어넣게 되면은 용적률이 좀 낮아집니다. 그래서 면적 개발하게 되면 여기서 A 구역에 한 개 구역에 헬스클럽, 또 한 개 구역에는 뭐 키스테이션, 그다음에 또 한 군데는 그 주민 공동시설 이런 것들 배치를 갖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공용을 쓸 수 있는 거예요. 협의를 통해서. 그러므로 해서 용적률을 최대한 확보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요즘에는 아파트들이 전부 다 지상에는 차가 없습니다. 지하로 다 설계를 하죠. 그래서 주차를 지하로 내려가는 거고, 지하에는 반드시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합니다. 설치해서 앞으로 변화되는 시대에 맞는 그런 주차 공간을 통해서 전기 충전소도 설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과거에 환기를 시키려고 하면 창문을 엽니다. 창문을 열어서 공기 정화를 시키는데, 요즘에는 아파트가 지능이 많이 향상돼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공기가 정화가 돼요. 문을 열지 않아도 자동으로 송풍구를 통해 가지고 공기 순환이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개발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역시 단지 내 먼지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만은 역시 버튼 스위치 하나로 누르면은 공기까지도 정화되는 이런 시스템들이 설계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스마트 홈 시스템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시스템들이 전자제어를 통해서 스위치로 가능하다, 버튼 하나로 가능하고, 역시 핸드폰으로 연동을 해서 핸드폰으로 충분히 기능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앞으로는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조합원 분담금 산출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흔히들 이 사업의 공사비가 사업비의 80%를 차지합니다. 공사비가. 나머지 20%는 인허가 비용, 그 다음에 조합에서 운영하는 운영 경비, 이런 것들이 한 20%를 차지하는데요. 여러분이 토지를 출자하시고, 토지와 건물을 출자하시고, 출자된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일반 분양을 하게 됩니다. 조합 분양 빼고 남은 일반 분양을 해서 수익이 발생되게 되면은 공사비, 그 다음에 사업비, 이런 것들을 제한 나머지가 조합원의 분담액으로 책정이 되는데요. 분담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분양가를 저희가 현재 일반 분양을 1,8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분양가가 요즘 상승되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골 운동이 개발이 그건 안 되다 보니까 평당 한 1,800만 원을 잡았는데 굉장히 고속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분양한 아파트의 가격이 평당 2,400만 원을 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분양가 승인을 요청해가지고 받은 게 2,400만 원인데, 그러면은 현재 1,800만 원이라는 분양가를 설정해도 비례율이 한 130% 정도를 예측을 했는데, 실적으로 분양가가 2,400만 원으로 들어 올린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이익이 좀 더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우리 구역은 이 사업을 통해서 2년 후에 일반 분양 금액을 측정해서 분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익이 나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가지고 24평 아파트를 분양 지정했을 때 내 분담금은 얼마고 실적으로 입주할 때 대한 부담액은 얼마냐 라고 궁금하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분담액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금액들이 확정되는 시기가 반드시 와야만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의 분담금을 계략적으로 말씀드리면서도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없습니다. 이유는 일단 공사비가 확정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됐고, 세 번째로 여러분의 토지등 건물에 대한 평가 금액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서 얼마라고 말씀드리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기는
조합설립 인가를 내고 난 이후에 절차에 따라서 사업설립이 나면은 그때 여러분에게 감정평가를 통해서 가격이 얼마인 것을 개별 통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설립가 끝나고 남과 동시에 건설회사를 여러분 손으로 투표를 통해서 선정하게 되는데 그때 공사비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 시기에 정확하게 여러분의 분담 금액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해 안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 사업에 대해서 확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막 여러분들한테 문을 열어드리는 단계입니다. 문을 딱 열어드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동의서를 통해서 80%를 충족을 해주시면은 그 다음 단계로 조합설립 인가를 내게 돼 있고요. 그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하고 그러면서 사업비가 확정된다 동시에 여러분의 분담금이 대략 얼마나 하는 것이 나온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비례율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확정이 어렵다. 그 시가 되면 여러분의 비례율을 확정적인 공사비라든가 사업비라든가 그런 여러분의 감정비라든가 금액을 환산해서 여러분에게 다 비례를 공개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자, 그러면은 본인들이 만약에 분담금이 생겼다고 하면 그 금액을 언제 내는 거냐? 언제 부담금을 내고 입주하는 것이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이미 여러분은 출자를 하십니다. 이 사업을 출발하게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땅과 건물을 출자하는 겁니다. 조합원들은 출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업이 진행돼서 입주할 때까지, 입주 전까지 단 1원도 내지 않습니다.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의 이사를 통해서 이미 땅과 건물을 출자했기 때문에 조합원의 지휘권을 가지고 입주 전까지는 1원도 투자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입주할 때 여러분들의 이제 분담 내역들이 이제 다 계산돼서 안내 고지하는 그 고지에 따라서 여러분 분담금을 내고 입주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는 재산이 현재 평가된 금액이 높다라고 하면은 첨상금, 즉 돈을 돌려드리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돈도 돌려주는 그런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우리 현재 그 부천시가 거래되는 평당 가격이 2,347만 원. 근데 우리 신곡원동은 현재 가격 가치가 1,645만 원입니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사업지 주변에 개발을 아직 한다가 없다는 거예요.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구역에 소비하는 여러분들 재산 가액이 저평가됐다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부천시 평균이 2,447만 원입니다. 많이 저평가되어 있죠. 그래서 개발을 통해서 집가 상승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위원회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을 위해서 뜻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어서 여러분이 동의율을 80%를 충족을 시켜주면 조합설 인가를 접수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겁니다. 이어서 시공사는 바로 여러분들의 손으로 조합설이 나면 총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투표를 통해서 선정하는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건축 심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원 분양 신청, 즉 여러분에게 몇 평 아파트를 입주하시겠습니까? 하고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받는데 우리가 세 가지 타입을 설계를 했습니다만은 모든 분들이 25평을 들어가겠다 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죠. 왜 그러냐면 25평짜리 아파트를 80세대를 설계를 했는데 조합원 90명이
전부 다 25평짜리 아파트를 들어간다고 하면은 열세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분양시장할 때 1지망, 2지망을 여러분에게 받습니다. 즉 1지망은 25평, 2지망은 34평 또는 21평 그 두 가지 타입을 여러분에게 안내고지에서 분양처럼 받고 난 이후에 80명이 25평을 입주하고 그 다음에 10세대는 21평이나 34평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 방법은 재산 금액을 평가를 해서 제일 재산이 많은 분이 1번, 그 다음에 제일 재산이 적은 분들이 92 해서 10분들은 그 나머지 평형으로 입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사업시 인가와 가르침원 매출을 같이 한번에 합니다. 그러므로서 기간이 많이 단축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가르침원 및 사업시 인가가 끝나고 나면은 바로 이주를 시작해서 여러분에게 이주를 드리고 이사를 하게 되어 있죠. 우리 구역은 투기 과열 지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주비는 평가 금액의 40%를 드리는 게 아니고 평가 금액의 60%를 이주로 드립니다. 무이자. 그래서 이주 갔다가 아파트 완공하면은 입주를 하시는데 이주비는 무이자지만은 그 비용은 반드시 입주할 때 갚아야 될 돈입니다. 그리고 입주하시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주를 가게 되면은 철거, 착공, 그러고 나서 입주 절차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이해를 하셨다면 그러면은 이제 궁금사항이 생긴 겁니다. 궁금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본인은 이런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또는 나는 주택을 갖고 있는데 세입자가 많다. 세입자가. 그래서 세입자 보증 내주고 뭐 내준다 보니까 내가 정작 이사갈 돈이 없다 라는 경우 생길 수가 있죠. 그런 분들은 60%라는 금액을 측정을 해놓고 향후에 조합설 인가 이후에 시공사가 참여가 되면은 시공사가 직권 대출을 통해서 조합의 자금을 대여를 합니다. 즉 이주를 갈 수 있게끔 충분한 자금을 확보한 다음에 여러분의 이주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금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주할 때도 큰 부담 없이 이주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 어졌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사를 하다 보면은 1주택자 또는 2주택자 또는 자녀들한테 뭐 이렇게 양도 하는 경우 이런 경우 많이 있죠.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처음에 소개를 할 때 세무사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세무사님에 대한 전화번호를 여러분에게 안내할 겁니다. 그러면은 2주택을 갖고 있거나 또는 증여를 한다거나 양도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세금 절약 방법을 아셔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내가 세금을 줄 수 있는가. 이것도 역시 세무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안내를 할 거니까 그런 것도 상담하시면 여러분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세입자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을 때 세입자가 만약에 그 사업을 진행에 따라서 이주 시기가 도래됐는데 이주를 가지 않음으로써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은 역시 법적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소개했다시피 바로 여러분의 입장에 서서 일해줄 수 있는 전문가로서 법무부에 해야 될 관계된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입자가 이주를 하지 않으면 면도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 세입자를 내보내야 되겠죠. 그래야 철거 시기가 도래되면은 이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 내에서 빨리 사업을 끝낼 수 있는 또 이주 철거 완료를 함으로써 착공할 수 있는 여건 때문에 소개를 해 올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 조합설인가에 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나는 조합원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를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조합원입니다. 조합원. 그러면은 끝까지
끝까지 난 사업에 대한 찬성하지 아니하고 반대하겠다는 입장. 그것이 언제 결정나느냐? 사업 시행 절차에 따라서 분양 신청을 공고했는데 불구하고 분양 신청을 하십시오라고 공고했는데 불구하고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이 바로 청산자 지위에 편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청산자는 감정평가 기준해 가지고 평가된 금액을 법원에 부탁을 하고 소유권을 조합에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으로 이관하게 되면 그분들 거는 일반 분양분으로 다시 전환되는 거죠.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래서 그분들이 청산 대상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사업을 시행에 대해서 상당한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동의한 권리자에 대한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청산하는 분들에 대한 것은 청산 금액으로서 금액으로 끝내버리고 이후에 일반 분양을 통해서 동의한 사람들의 이익이 더 발생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저희 주식사 리치우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족들 정비 사업이 법적으로 시행된 게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년. 현재 저희가 성남 양지동에 역시 연적개발을 통해 가지고 5개 구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5개 구역 중에서 3개월 만에 2개 구역이 동의율을 80%를 채워서 조합설의 인가 신청을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 성남에도 5개 구역을 추진하다 보니까 약 1100세대를 설계를 했어요. 연적개발을 통해서. 조합원님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동의율이 상당히 빨리 나온 구역 중에 하나고요. 여기도 역시 연적개발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득을 최대한 끌어들이기 위해서 연적개발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희가 아무리 좋은 사업에 대해서 문을 열어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몇 년도 갑니다. 몇 년도. 여러분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발생되는 기간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몫. 사업을 출발했는데 동의서 78% 받았어요. 2% 때문에 1년 가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2% 때문에. 또는 1년 이상 끊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업을 출발해서 여러분의 참여가 있다고 하면은 금액을 최소화드릴 수 있고 최저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동참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서 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동의서를 내니까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믿고 내가 동의서를 내고 내 회사를 맡기느냐는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동의서라고 하는 것은 조합설립 인가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일 뿐이지 여러분의 재산을 맡기는 게 아님을 여러분에게 공지합니다. 여러분의 재산은 등기 권리증을 계속 갖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등기 권리증만 여러분이 갖고 계시면 여러분 재산을 맡기는 게 아니고 그 사업 진행에 따라서 갖고 계시는 겁니다. 동의서라는 것은 반드시 조합설의 인가를 위한 소리일 뿐이지 여러분의 재산을 맡기는 게 아님을 여러분께 반드시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들 주식회사 리치우드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지만은 당신들 어떻게 믿고 맡기느냐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저희한테 맡기는 말씀 안 드립니다. 네. 조합설 인가가 나면은 여러분들 총회에서 조합장, 이사를 또는 감사를 선출하는데 여러분 투표를 통해서 입주가 되게 되면은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주식회사 리치우드는
이 사업을 다시게끔 길을 열어드리는 입장의 회사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무실이 있어야 되죠. 집기가 있어야 되죠. 운영이 있어야 되죠. 저희 회사는 그런 자금을 대여해드리고 또 여러분이 이 사업을 가시게끔 길을 열어드리는 역할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통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불 지펴주시고, 네. 불 좀 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여러 가지 이렇게 수고 많이 해주시고 몇 가지 질문 사항을 간단하게 대답은 여러분들이 다른 질문을 위해서 간단하게 네. 우선 조합 설립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설명에 의하면 10분의 8, 네. 80% 이상을 동의를 받아 조합을 설립하고 그러면 20%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거를 무시하고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지요. 그래서 네. 나중에 지금 설명하신 대로 20% 중에서 끝까지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청산 절차를 밟아서 네. 그 사람들을 해결한다고 말씀을 하신 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건 국가에서 하는 네. 법령에 따르는 거 이건 자체 조합에서 하는 건데 그 청산 절차를 밟을 때 강제성으로 있으면서 좀 아까 보증보험에다가 한다고 했었나 그래가지고 그걸 하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80% 동의를 채우고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사업 면적의 3분의 2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면적의 3분의 2 충족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로 빌라인 경우에 5세대 이상 빌라들은 즉 10세대, 80세대짜리들은 50% 이상 받아야 됩니다. 동의율을. 그게 충족됐을 때 사례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는 80%만 충족되면 사업은 흘러가고 20%가 끝까지 만약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매도 청구 소송을 하는 거고요. 매도 청구 소송. 그래서 소유권을 저으로 이전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끝까지 반대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는 매도 청구 소송을 합니다. 매도 청구 소송을 해가지고 그분들의 소유권을 조합으로 이전하는 절차에 대한 행정 법리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겁니다. 예, 끝까지 동의 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를 보면 소위 알바키 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는데 그런 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대부분이 여기에 건축주나 지주 되시는 분들 나도 그렇습니다만 세입자들 많이 거느리는 분들입니다. 사실 나 개인적으로 봐도 그분들 관리가 상당히 걱정됩니다. 예. 조금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 네네. 요즘 더군다나 임대차 보호하기 위해서 2년 만기가 4년으로 되고 그런 경우에 지금 여기 이 사업 타임 계획 스케줄을 보면은 내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렇게 했을 적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런 경우에 세입자들 간의 대립 문제 해결이 상당히 걱정되고 있습니다. 대책이 뭡니까? 네, 여러분.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제가 행정으로 2년 정도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이주시가 도래가 됐을 때 사업이 우선합니다. 즉, 임대차 보호권은 정부에서 확정을 해서 2년 연장 4년까지 가능하지만 이 사업이 우선합니다. 즉, 이주시가 도래가 되면은 세입자에게 이주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우선하기 때문에 세입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주를 요청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세입자가 이주를 요청했는데 이주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게 명도 소송을 통해서 이주를 내보냅니다. 통상 3개월에서 5개월이면은
명도 수설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되면 그때 이주를 시키면 되는 겁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적용이 아니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우선한다. 그래서 이 사업 절차에 따라서 이주 시기가 도래가 되면 세입자한테 내용증을 보내서 이주를 시킬 수 있다. 라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입자하고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서 갱신하잖아요. 갱신할 때는 그 세입자하고 계약을 할 때 계약서 그 중간에 줄 처질 공란이 있어요. 거기다가 특약사항을 집어넣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인하여 이주 시기가 도래가 되면은 이주 시기가 때가 되면은 민형사적으로 문제 생기지 않고 이주하겠다. 네, 그 내용은 저희 먼저 책자에서 봤고요. 예.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해서 결론은 임대차 보호법보다 가로정비 주택사업법이 우선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았습니다. 네네. 예,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타임 스케줄에 보면은 내년 1월부터 조합상제 폐가를 착공 2주시까지는 한 5년이 걸리는데 네네. 실제로 거주자들이 집을 비우고 나가서 공사 착공 전에는 다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2주시까지로 보면은 지금 약 만 2년이 돼 있어요. 네네. 결론은 뭐냐면 공사 시작해가지고 입주할 때까지 그 공사가 2년 안에 다 완료될 수 있는 건가 그게 걱정됩니다. 네. 과거에는 그 아파트를 지을 때 한 층을 콘크리트 붓고 한 층을 붓고 나면은 거기 붓고 나서 또 한 층 올리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 공법이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요. 한 번에 300층이 올라가요. 300층이. 그러다 보니까 공법이 많이 개발됐죠. 그래서 2년 반이면 충분히 입주할 수 있다. 예. 이주하고 나서 2년 반이면은 완공이 된다 입주. 예,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한번 질문 한번 주시죠. 또 다음 질문 있습니까? 궁금한 거 다 해결하시고요. 여러분. 제가 예, 말씀 주시죠. 네네. 예, 뭐 수고 많이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네. 저는 606에 7호에 사는데요. 네네. 저 지난번 설명회에서도 그 이주비를 60%를 저 제공해 주는데 네네. 그 이자가 없다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게 이자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자님께서는 예. 그 무이자로 60%를 제공합니다. 네. 그래서 금융기관에 대한 확인을 해봤어요. 네. 하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말도 거다.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네네. 그 다음에 조합원은 일반 분양 가격이 15%를 할인 적용한다. 예. 이게 결국 이제 분양 가격을 저 15%를 할인해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낮게 한다는 네, 얘기죠. 근데 아직 시기상입니다만은 네. 한 20% 선이 가능하다. 예. 이런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뭐 그런 세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세부적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예. 15%는 시험 추진위원회에서 설명을 할때 예. 너무 좀 낮게 잡은 것이다. 예. 그래서 20% 정도는 돼야 된다. 예. 이러한 안이 좀 궁금해서 네. 그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예. 재개발 동의를 한다는 동의서에 나열하는 것은 네. 최종적으로 언제까지 요구를 하고 계시나요? 그 기간은 사실 없습니다. 제가 그 타구역에서 설명을 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주일 안에 동의서를 다 발표를 해주시면은 바로 일주일 이후 접수가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한 기간이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사실은 행정 업무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동의율이 빨리 나오면 빨리 사업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요. 예. 그 이전비를 임시공사위원 이전비를 60%를 네. 지원해준다고 그러는데 네. 이게 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실태를 보니까 예. 왜냐 이 건물을 사놓고 다른 데서 거주하면서
추진을 하는 거는 편안해요. 네. 도다리 쭉 뻗고 활동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근데 실제 월세입자나 전세 세입자를 끌고 있는 네. 이 주택주는 조금 난감한 문제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60% 가지고 되겠느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로 한번 연구를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네. 다음 설명회가 또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좀 설명해 주실 것을 네. 제가 그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토지등 소유자 여러분. 60%를 무이자로 드립니다. 은행 가서 여쭤보면 세상에 그런 이자 없는 이슈가 없냐라고 당연히 물어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조합설의 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참여하는 시공사가 이자를 부담하는 겁니다. 은행에서 바로 대출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손에 의해서 선정된 시공자가 금융권으로부터 보증을 쓰고 이자는 시공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사업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즉 입찰 제안서를 낼 때 우리 토지등 소유자 여러분에게는 또는 조합원 여러분에게 이자는 무이자로 60%를 드린다라고 제안하게 돼 있어요. 모든 시공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그래서 이자 부담은 당연히 발생되지만 시공자가 책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일반 분양가는 조합원 분양가 대비 10% 낮게 분양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낮게 분양을 해야 됩니다. 이유는 조합원님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반 분양은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1차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합니다. 1차 프리미엄.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가격 대비 분양가 대비 일반 분양은 높임으로 해서 여러분 재산을 보호하고 또 여러분의 분양가격을 낮춤으로 해서 일반 분양가로부터 거래가격이 거래가격이 아까 가격이 형성되다 보니까 1차 프리미엄 얘기를 하고요. 입주할 때쯤 되면 2차 프리미엄이 붙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거래가격으로 이제 금액이 올라갑니다. 아파트가. 그래서 2차 프리미엄이 붙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설명을 하기 전에 일반 분양가를 보수로 받다고 말씀드렸어요. 1,800을 받다고 말씀드렸죠. 간단합니다. 2년 후에 일반 분양을 하려고 보니까 주변의 거래가격이 2천만 원이 다 넘어요. 2천만 원이. 현재는 저희가 보수적으로 15% 정도를 받지만 향후에 2년 후에 일반 분양가를 만약에 2,300 정도 받다고 하면은 한 30% 차이 나겠지. 일반 분양가 대비 저런 분양가하고. 이것이 뭐냐면은 왜 보수를 보느냐. 저희가 감히 설명을 통해서 약속을 드렸다가 사실이 분양가라는 것이 항상 오르락내리락하잖아요. 근데 보수를 받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분양할 때 딱 보니까 2,200만 원 받도 돼. 그럼 당연히 높고요. 일반 분양가 새로운 일반 분양가를 높게 측정해서 파니까 조합원들 이익을 많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충분한 이익이 보장된다. 그래서 처음으로 사업을 우리가 도전할 때는 상당히 보수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보수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2년 후에 지금 현재도 얼마 전에 2,400만 원에 일반 분양을 했거든요. 2,400만 원에. 근데 저희는 1,800만 원을 보수를 받도록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2년 후에 2,400만 원까지 우리가 분양 신청을 해서 그 관계 관청으로부터 수익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익은 훨씬 더 많이 돌아가는 거죠. 저희는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높게 분양을 추진할 수도 있다. 시기에 따라서. 그래서 15%가 아닌 20%가 아닌 30% 정도 차이 나게끔 여러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을 그렇게 볼 겁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검토할 때 상당히 사업성이 좋다.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그냥 상식선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693번지 신축 세대 163세대 아파트 토지등 소유자는 83세대 일반 분양이 반 이상 되죠. 자, 그럼 계산해보세요. 163세대 아파트 그 다음에 소유자는 83세대 나머지 일반 분양이죠. 맞습니까? 예, 간단하게 계산해주세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주세요. 예. 693번지는 신축 아파트 163세대 빼기 조합원이 83명 몇 세대입니까? 80? 몇 세대요? 네. 일반분의 몇 세대? 그저 163 빼기 83 하면 반 정도 됩니다. 반 정도 되죠. 일반 분양이 적으면 여러분들 사업성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693번지는 일반 분양이 반 이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수익이. 그 다음에 695번지 신축세대 157세대 그런데 조합원은 97세대 그러면은 70세대가 60세대가 10세대가 있다고 되겠죠. 그래서 사업성이 좋다는 겁니다. 두 번째 699번째 신축세대가 152세대 그런데 토지등 소유자는 52세대 즉 일반 분양이 100세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좋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 691번째 신축세대가 161세대 그런데 토지등 소유자 권리자는 78세대 그 다음에 654번째 신축의 160세대 토지등 권리자가 76세대 그래서 사업성이 좋다는 말씀드립니다. 690번째 695번째 695번째는 신축이 154세대 토지등 소유자가 97세대 예. 자 통상적으로 사업을 검토할 때 여러분이 이익이 최대한 수 있도록 저희들은 고민하는 거죠. 또 생각하는 거죠. 일반 분양을 80세대, 90세대, 100세대 일반 분양 하는데 분양가를 1,800만 원, 1,800만 원 잡았는데 2년 후에 2,400만 원 잡는다고 하면은 이익은 상당히 올라간다는 상당히. 그런데 지금 저희가 2년 후에 분양할 분양 금액을 지금 저희들이 다 못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보수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보수적으로. 지금 1,800만 원과 사업도 했어요. 1,800만 원 일반 분양을 가지고 사업 분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이익이 발생된다. 그런데 향후 2년 후에 2천만 원 이상 분양하게 되면 이익이 더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지금 단계에서 2,400만 원 우리가 이번 분양을 뒤쪽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이익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못하는 거예요. 2년 후에 분양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조금 다운될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보수를 받지만 그래도 사업성이 좋다. 여러분 손해를 안 봅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반 분양 시점에 좀 더 가격을 올리면은 토지를 아파트를 올리면은 훨씬 더 여러분의 이익이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께서 세입자들에 대한 문제 사실 심각합니다. 세입자를 갖고 있는 가족들을 가지신 조합원님들은 재산 평가에 따라서 아파트를 두 채를 분양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족이 됩니다. 아파트 두 채를 받습니다. 가족들 정비사업에서 두 채인데 만약에 가족 두 채 가지고 계시면 나는 아파트 두 채를 신청했어.
근데 평가한 금액을 보니까 24병짜리 두 채는 가능한데 30병대하고 20병대 두 개를 그냥 받자라고 하면 그건 안 됩니다. 저 평가된 금액이 조합원 분양 아파트 두 개의 가격을 같이 어떤 상세를 해야만 두 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단독주택을 가진 조합원께서 아파트 두 채를 분양을 받는데 그 분양받은 아파트 한 채는 반드시 3년 동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업장. 그리고 그 두 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께서 한 채는 언제라도 팔 수 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매매하셔야 된다. 언제든지. 예. 그래서 재산이 제일 많으신 분들은 가주택 정비법에 의해서 재산가액이 가장 높다고 하면 3채까지 받을 수 있는 게 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3채까지 받을 수 있어요. 뭐 제일 적은 아파트 21평짜리를 3개를 받을 수 있고, 또는 제일 적은 거 그 다음에 20평짜리 2개, 3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요건이 충족이 된다고 하면 분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현실이 할 수 있는데 향후에 우리가 사업을 딱 진행해가지고 조합사람이 인간하고 시공사사람 딱 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놀라실 거예요. 내가 현재 가치가 1억 5천짜리인데 2억에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사업 진행에 따라서. 어느 구역을 가든지 사업 진행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현재 이 구역에 빌라를 세워본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건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물건이. 그게 바로 기대의 시기입니다. 기대의 가치고. 그래서 물건이 안 나온다는 말씀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신곡동이 부천시 평균 가격보다 가격이 많이 낮아져 있다.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업이 조합생이만 안 하죠. 시공사선정은 하죠.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갑니다. 가격이. 지금 현재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양지동에 빌라가 저희가 처음 사업할 때 들어갔을 때 얼마였냐면은 1억 8천이었는데 1억 8천 빌라 25평형 4편대 4억인데 4억 빌라가 저희도 놀래요. 저희도 1억 8천 받은 빌라가 지금 4억에 거래됐죠. 4억에. 근데도 물건이 없어요. 예,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갖고 계시면은 새로 지은 아파트 무조건 입주할 수 있는 분양권이 주어진다. 이것이 바로 가격의 상승 요인을 달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외국 사람들이 올라가는 가격을 주고 사는 이유가 뭐냐? 분양 신청하지 않아도 여러분 거를 매입을 하는 순간 새로 지은 아파트 분양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가격들이 자꾸 이제 보세요. 올라가요. 지금 출발했지만 동의서를 파시고 다 주시면 조합설이가 딱 내는 순간 올라갑니다. 진짜 여러분들 모르게 올라가요. 또 거기에 시공사정 딱 끝내죠.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사업은 주식회사 니치우드가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문을 열어드릴 뿐입니다. 문을 열어드리고 사업을 출발할 뿐입니다.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는 바로 여러분의 임원들을 설치해서 여러분들이 끌고 가는 사업.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의회 옥수수가 합니다. 저희는 사업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문을 열어드리는 역할을 분명히 한다. 또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향후에는 여러분들이 조합설립인가 시점에는 이투버 등록을 받습니다. 조합장 하실 분, 이사 하실 분, 감사하실 분 공고를 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서 총회에서 여러분들이 조합장 뽑고
이사 뽑고 감사 뽑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네? 여러분 사업이에요. 조합사업. 네, 조합 사업이에요. 맞습니다. 조합 사업이에요. 저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드려요. 동의서 써주는데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합설 인가를 위한 소리일 뿐이다. 조합설 인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80% 동의서를 내주셔야 된다. 그 부여 연금 부여 어떻게 했냐? 부천에서 찍어가지고 정부에서 내준 동의서예요. 저희가 만든 동의서가 아닙니다. 부천시에서 찍어가지고 내보내준 동의서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동의서를 제출하시면은 그걸 가지고 조서기를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78%까지 받았는데 2% 때문에 사업이 못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청산자 20% 그분들은 저희 끝까지 이해를 시킬 거예요. 끝까지 무슨 왜 그러냐면은 청산자 되는 순간 손해입니다. 손해. 청산자 되는 순간. 아까도 이런 분이 좀 말씀드렸죠. 100명의 20명이 청산자면 일반 분양 20명이 추가로 100세대가 되는 120세대가 되는 일반 분양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동의한 사람들 이익이라는 거예요. 청산자가 생김으로써 그 청산자분들에 대한 분양권을 일반 분양을 돌리기 때문에 동의한 사람들이 이익이 다 발생한다는 거예요. 저희는 요청합니다. 어떤 식으로 요청하냐면은 청산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동의하시고 분양받으시고 앞으로 지어진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하십시오. 차라리 이렇게 저희가 권합니다. 현재는 주택과 30년 된 일단 발기연정 지금의 가치보다 분양 신청을 끝내고 난 이후에 여러분 대행계획으로 몇 동 몇 호가 이제 분양이 끝나지 않습니까?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팔았을 때 이익이 발생되는 거지 현재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는 이익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여러분들이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확보한 상태에서 분양 신청을 완료한 상태에서 그 지어지는 아파트를 팔아야 재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재가를. 그래서 청산하지 말라고 저희는 부탁을 드립니다. 청산하지 마세요. 사업이 시키면 하세요. 어떻게 합니까? 분양청에서 아파트가 세워진 아파트가 확정됐을 때 분양주권이 확보됐을 때 그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손을 안 본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저는 자, 지금 날씨가 이제 눈이 좀 멈추는 것 같으네요. 눈 멈췄으니까 예. 자, 여러분 어르신들도 오셨는데 본 사회자가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세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잠깐만 나오시죠. 예. 그린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주택보다 상가 평수가 더 많아가지고 그 상가 평수로 세금을 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매매를 하게 되면은. 근데 이게 가로 경비가 잘 돼가지고 그 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냥 그 상가는 없어지는 건지 주택으로만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적인 부분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저랑 별도로 더 상담하시고요. 큰 부분에서는 주택이나 상가 가지고 있는 물건 자체는 관리점 계획이 됐을 때 권리로 바뀌게 됩니다. 권리로 바뀌게 되고 왕복이 되고 나면 다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에 주택이랑 상가로 가지고 있는 보유기간 예. 그때는 주택과 상가예요. 예.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이 되고 나면 권리로 바뀝니다. 그동안은 권리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왕복이 되면 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양도 시점 팔 때 어떤 걸로 파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왕복이 되고 나서 팔게 되시면 주택이 돼서 파시는 거고요. 그 사이에 계산하는 방법은 제가 사실씩 있는데 제가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큰 틀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승가다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승가도 설계가 돼 있어요. 승가도 분양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가로. 예. 예. 자, 이제 건강을 위해서 건강 체조를 제안합니다. 여러분, 손 앞으로 쭉 내미시고 뒤로 쭉 올리세요. 우와. 예. 자유롭게 한 번만 더 하세요. 건강에 좋습니다. 예. 소리 내셔야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예.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느 교육이나 사업 설계하고 나서 동의서를 받으러 가면은 주식회사 이 친구들을 못 믿어서 못 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회사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문을 열어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 돈을 투자를 해야 돼요. 조합사업을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저희가 무이자로 대여를 해드리고 조합설비가 나고 나면 시험사 선정하고 나면 그때 저희가 그런 대안 비용을 무이자로 해서 대안 비용을 받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PM이라는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만약에 한 군데만 난다면 저희가 5억 6억을 받아야 되겠죠. 한 군데만 난다고 하면 또는 7, 8억을 받아야 되겠죠. 면접 개발을 통해서 PM 금액도 저희가 부담을 주겠습니다. 최저 비용으로 여러분에게 하는 겁니다. 왜? 네 군데를 한 번에 가니까 비용이 축소되는 거예요. 비용이 절감되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어쨌든 저희들은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여러분이 다 이런 손실이 들어가게끔 노력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주시라는 친구입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열심히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번 많은 질문 있습니까? 사모님 질문. 누구는 모르세요? 네. 형체에 따라서 몇 평을 잠깐만요. 형체에 따라서 있잖아요. 아파트를 부채를 준다는데 형수까지 자, 만약에 예를 들게요. 사모님이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데 단독주택을 평가해보니까 평가 금액이 10억이 나왔어요. 10억이. 예를 들은 겁니다. 단독주택을 평가해서 10억이 나왔어. 근데 새로 지은 아파트 25평짜리가 4억 8천이야. 두 개를 갖고도 돈이 남아야 안 나와요. 4천원 남죠. 그러면은 그렇게 금액이 형성됐을 때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분이 평가를 했더니 10억이더라. 근데 조합을 했는데 두 명은 24평짜리가 9억 8천이다. 그럼 두 채를 받는 겁니다. 금액하고 상승해야 돼. 금액을 다 상승해야 돼. 면도는 면적이 또 같아야 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채는 한 3년 보관해야 되는 거고, 한 채는 언제나 팔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나머지 돈 남는 거는 다시 돌려드리면 되고. 예. 예,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 또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습니까? 이해 많이 되셨습니까? 예. 여러분, 정말 리치우드에 근무하면서 이 사업을 하면서 때로는 보람을 느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의 이익이 많이 발생됐을 때 저희 회사는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이익이 나야 저희도 대가를 떳떳하게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떳떳하게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신 김에 동의서 써주신 분들 오늘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예, 동의서 상담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업 끝까지 잘해서 여러분 부자되기를 정말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저 마이크 한번 드리시죠. 잠깐만. 예. 잠깐만 계시죠. 감사합니다. 리치우드에 대한 그 회사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처음에 출발할 때 여의도 상고빌딩에서 회사를 설립했고요.
당시의 회사에 대한 설립은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당시의 출발은 리치우드 건설 주식회사로 출발했고요. 당시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한참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쫙 추진하다가 사업 소재지를 행신역, 경기도 행신동으로 옮겼습니다. 옮겨가지고 재개발 사업은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3년 전에 정부 정책에 의해서 가이드 정사업이 확정되다 보니까 새롭게 법인을 냈습니다. 법인 내가지고 가이드 정사업을 현재 12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천에 5군데, 그 다음에 분자동에 하나, 그 다음에 그 강남 쪽인데 거기는 이제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리모델링 사업 추진하고 있고 여기 5군데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3년 된 이후에 설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그거 열심히 할 거고요. 또 자문대회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 잘 갈 수 있도록. 예, 대신 의자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저기 우리 관계자분들 저기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 하나씩 더 드리세요. 예. 라면 보트 하나씩 더 드리세요. 어머니들 필요하면 하나씩 더 가져가시고. 예, 그리고 많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